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처입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의 한이 서린 곳이죠. 그러나 일본은 추도보다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이 약속과 달리 행사를 자국 편의대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역력했는데 한국 정부는 참석자와 추도사 등 핵심 내용도 합의하지 않은 채 날짜부터 덜컥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야스쿠니 참배한 인사가 공동 추도식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또 뒤통수를 때린 일본. 대일 외교 현안마다 과거사 지우기 등 저자세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탓도 매우 큽니다.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넘어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3,300만 원을 보내는 등 모두 1억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런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의 과거 핵심 측근이었던 강혜경 씨는 오늘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가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때 김건희가 초대한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서 분석했습니다. 가짜 논문과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물론이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의 핵심 주역들 상당수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 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600여 명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나라를 시끄럽게 한 온갖 의혹의 주역들이 김건희와 각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권 출범 축하 자리에 함께했던 셈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불리한 부분을 일부러 제외하는 등 녹취록을 짜깁기한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2분기 10대, 20대 청년층 임금 근로 일자리의 신규 채용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의 새 일자리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채용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됩니다. 그러니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더라도 신규 채용 일자리 감소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수익형 부동산 사업이 결국 국내 6위 부동산 신탁사인 무궁화 신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이 무궁화 신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권에서 신탁업계에 대한 여신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 임원은 과거에 했던 사업으로 손실이 났으면 신규 영업이라도 해야 만회가 될 텐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없다라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탁사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